있었는데요. 정말 중요한 두 팀의 매치데이 5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베트남 대 아랍에미리트의 경기 박찬하 해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린 국립경기장입니다. 이 경기장에서는 저희가 3차전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경기에서 또 경기를 보내드렸었는데 1대0으로 당시에는 꽝하이의 결승골로 어렵게 승리에 성공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지조에서는 약체로 평가받는 팀들의 경기고요. 그래서 태국이 이제 이번 일정 자체가 말레이시아 원정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원정 경기긴 합니다만 그래도 G조에서는 약체로 평가받는 팀이랑 경기를 하고 있어서 승점, 석점이 약간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따라서 쫓아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는 두 팀 모두 다 이 경기의 비중을 많이 둬야 됩니다. 네. 이제 양 팀의 선수들이 그라운드 안으로 입장을 모두 끝마쳤습니다. 사진 기자도 정말 많은데요. 그만큼 이 주조에서 중요한 양 팀의 경기입니다. 승점 7점의 베트남, 승점 6점의 아랍에미리트. 양 팀의 국가 연주가 있겠습니다. 먼저 원정팀 아랍에미리트입니다. 함마르 바흐크 감독이 이끌고 있는 아랍에미리트는 오늘 베트남 원정길 넘어서야 됩니다. 이어서 박항서 감독이 이끌고 있는 베트남의 국가 연주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최근 좋은 행보를 이어가는 베트남이 이제는 최종 예선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베트남 대 아랍에미리트의 경기 지금부터 미린 국립경기장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번 2차 예선에서는 일단 베트남은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3경기에서 2승 1무 태국과의 원정에서는 0대0으로 비겼지만 원정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가능할 수 있는 승점을 따왔던 박항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라이벌 관계로 부상하고 있는 양 국가 간의 승부라고 봐야 되겠죠. G조 이번 예선에서 같은 조에 속해 있으면서 누구를 넘어서느냐, 어떤 팀이 승기를 잡느냐에 따라서 3차 예선으로 넘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 오늘은 일본 심판진들이 경기를 관장하겠습니다. 알리 주심이 오늘 경기 주심입니다. 23세 이하 챔피언십 그리고 아시안컵, 아시안게임, 스즈키컵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베트남이고요. 선발 명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반넘 국퍼입니다. 도두이만, 옹호카이, 그리고 부티엔동, 띠엔중, 두안반하우, 지영호왕, 뚜어나인, 도홍중, 반뚜안, 띠엔린, 꽝아이가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대표팀은 오늘도 3-4-3 포메이션으로 경기에 임하겠습니다. 최전방 스트라이커 자리에 티엔린 선수가 배치가 되고요. 왼쪽에 반뚜안, 오른쪽에 웅행 꽝아이 선수인데 가운데 스트라이커 포지션을 제외하면 나머지 선수들 미드필드의 구성도 그렇고요. 수비 라인도 그렇고 익숙한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벤치에는 등번호 10번, 일단 한국 축구 팬들이 가장 익숙한 선수 꽁펑은 벤치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꽁펑 선수가 벨기에 리그죠. 신트레이던 가서 이제 경기를 뛰지 못하고 있어서 네. 이제 컨디션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후에 티엘린 선수가 일단 최전방 공격수로 나와 있고요. 교체로 들어가게 된다면 아인득 같은 선수, 이제 장신 스트라이커거든요. 네. 지난 스즈키컵 이후에 대표팀에서 은퇴했다가 다시 이제 대표팀에 돌아왔어요. 2019년 아시안컵은 참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함마르바이크이 감독이 이끌고 있는 아랍에미리트입니다. 모하메드 살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칼리파 알하마디 아바스 유수프 자베르, 압둘라 라마단 알 아타스, 자심 야쿱 오마르 압둘라 흐만 알 아흐바비 아메드 칼릴이 최전방에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도 오늘은 비교적 공격적인 라인업을 꺼내들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가 자랑하는 마푸트라는 스트라이커는 오늘 경고 누적으로 뛸 수가 없거든요. 예. 대신에 아흐메드 칼릴 선수가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배치가 되겠고요. 자심 살만 선수가 그 옆에서 이제 공격을 보좌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역시 뭐 벤치에는 무바라크 카드도 있고 타리크 카드, 공격적인 카드를 배치해 놓고 나온 판 마르바이크 감독입니다. 허리에서 이제 오마르 압둘라흐만부터 시작되는 이제 공격이 있고요. 아흐메드 칼릴이 이제 얼마나 좋은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죠. 예. 자, 2015년에서 17년 사우디를 이끌었었고 호주 거쳐서 이제는 아랍에미리트 지휘봉을 잡고 있습니다. 양 팀의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왼쪽이 베트남, 오른쪽이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자, 두 팀이 가지고 있는 전력은 개인 기량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는 아랍에미리트가 한 수위다. 이런 평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G조가 시작이 될 때는 당초에 아랍에미레이트가 조에서 1위를 차지하고 2위 자리를 두고 베트남과 태국이 경쟁을 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많았었거든요. 네. 하지만 오히려 태국이 아랍에미레이트를 잡으면서 G조는 이제 혼란스럽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G조 뭐 태국과 베트남은 승점 7점으로 동일하고요. 아랍에미리트가 승점 6점,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뭐 3점과 아직까지 승점이 없는 것을 비교하면은 1, 2위 싸움은 정말 치열합니다. 자, 지금 칼릴 선수가 최전방에 있고 오마르 압둘라흐만 선수도 오늘은 오히려 아흐메드 칼릴 옆에서 공격을 보좌하는 위치인 것 같아요. 예, 가장 이제 공격적 쪽으로 많이 올려놓은 반마르바이크 감독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뭐 2015년 호주 아시안컵 때 깜짝 활약을 보여줬었던 오마르였고요. 당시에는 많은 유럽 축구팀들에게 오퍼도 받았었던 오마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아시안컵 전에 사우디 리그로 옮겨가서 이제 큰 부상 당하는 바람에 아시안컵은 참가를 못했어요. 예. 오마르 압둘라흐만 선수가 2018년 10월에 부상당해서 2019년 9월에 돌아왔으니까 약 1년 정도를 재활에 매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아랍에미레이트가 이제 4-4-2 형태인데 반마르바이크 감독이 부임하고 아시안컵 때와 대표팀이 많이 바뀌어 있거든요. 네. 선수의 중심축도 이제 바뀌어 있었고 한동안 아랍에미레이트는 한편으로는 예측이 비교적 쉬운 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비 맞았습니다. 단발럼 처리합니다. 최전방에 아랍에미리트가 아메드 칼릴 그리고 알리 마쿠투 선수를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배치하면서 4-4-2 형태로 재미를 많이 봤었는데 그것이 아랍에미리트의 최대 장점이자 한편으로는 예측 가능한 팀이었다는 약점도 됐었거든요. 예, 반마르바이크 감독이 와서 대표팀의 새로운 얼굴들을 또 많이 발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꽝의 도전은 걸리고 말았습니다. 앞쪽 걷어내는 볼 먼저 끊어놓고 있는 베트남. 칼릴 가운데로 빼줍니다. 자, 빠른 커버 반또한이었습니다. 반또한 선수가 이제 활동량이 대단히 넓은 선수고요. 그리고 이제 적극성이 있고 반대편의 꽝하이 선수는 꽝하이 선수 쪽에 공이 연결이 돼야지만 베트남 공격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네. 알 아흐바비와 지금 바나우 선수가 수비 전환하는 과정에서 겹쳐서 넘어졌습니다. 안다르 선수가 오른쪽 뒤쪽을 잡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래서 또한 바나우 선수가 한 2차례 정도 이제 가격하는 동작이 됐습니다. 예. 아직까지 쉽게 일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2차에서는 이제 VAR도 없고 주심이나 부심이 그 상황을 정확히 보지 못하면 그냥 없는 상황이에요. 참 그래서 이 아시아 2차 예선에서는 주심 부심의 영향력이 좀 많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향력이 크고 그리고 AFC 주간대회 때마다 중계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주심의 어떤 경기 운영이라든가 상황을 포착하는 능력이 유럽 이제 빅리그에서의 운영 혹은 유럽 대회를 비교해봤을 때는 챔피언스리그 같은 큰 무대와 비교를 하기에는 격차가 좀 큽니다. 예. 살레가 아타스에게 아타스 들어갑니다.
걷어내고 있는 응오카이. 자, 알아타스 선수가 중앙 수비도 되고 또 소속팀에서는 중앙 미드필더로도 많이 나오는데 네. 오늘 포지션을 봤을 때는 중앙 미드필더인 것 같죠? 자, 오마르 뒤쪽에서 뛰고 있는 알 아타스입니다. 다시 한번 오마르 맞춰내 보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스로인. 아랍에미리트도 1차전, 3차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를 크게 대표하고 올라왔고요. 마지막 이 태국 원정길에서 1대1로 패하는 아쉬움을 오늘 베트남 원정에서 씻어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걷어내고 있는 그래서 반토안. 어떻게 보면 아랍에미리트는 충격의 1패를 당했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렇죠. 최대한 이제 공격 지향적인 라인업을 위해서 오마르 압둘라만 선수를 최전방으로 배치를 시켜놨고요. 예. 하나우의 헤더. 반또한이 받습니다. 반또한 우당탕탕 들어갑니다. 빠릅니다. 자, 먼저 커버하고 있는 칼리파 알 하마디였습니다. 개개인의 속도 경쟁이라든가 또 기본기, 힘 모든 면에서 1대1 싸움이 만들어지면 베트남으로서는 아무래도 불리한 상황이 될 공산이 큽니다. 예. 네, 그래서 최대한 이제 베트남으로서는 웅크리고 있다가 베트남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선수비 후역습 형태를 확실하게 갖추고 경기를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박강서 감독도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뭐 아랍에미리트가 태국전과의 결과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오늘 선수비 후역습을 그대로 할 거다라는 인터뷰를 남겼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던 대로 한다. 그리고 베트남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하고요. 네. 자신력 푹 걸렸습니다. 응오카이. 오마르 빼내지 못합니다. 천천히 볼을 돌리고 있는 도홍중입니다. 중앙 수비의 조합 그리고 미드필더들 베트남으로서는 아주 익숙한 라인업들입니다. 예. 어렸을 때부터 계속 호흡을 맞추고 올라와서 조직력만큼은 베트남이 아랍에미리트보다는 한 수 위에요. 그렇죠. 자, 오른쪽에서 쫑호와 가운데 패스가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가운데 이제 또 하나인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로 도홍중 선수와 함께 호흡을 맞추는데 저 자리는 이제 쯔영 선수가 뛰던 자리거든요. 네. 쯔영 선수가 최근에 장기 부상 때문에 또 대표팀에 합류할 수가 없어서 그렇죠. 지난 A 매치에 이어서 이번 A 매치도 또 하나인 선수가 중용되고 있습니다. 예. 현재 호황아인에서 뛰고 있고요. 24살의 좀 어린 선수입니다. 가운데로 이어봤습니다. 수비할 때는 내려와서 이제 5-4-1처럼 만들어 놓고요. 예. 올라갑니다. 디엔중 왼쪽 측면으로 몰고 갑니다. 오마르의 커버. 디엔중 미끄러졌습니다. 오마르 수비 2명, 모하메드 살르까지. 오! 패스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오마르 낮은 패스 칼릴 끊어내고 있는 응오카입니다. 아메드 칼릴 선수가 힘, 속도 그리고 결정력을 갖춘 선수거든요. 네. 아메드 칼릴 선수가 부상이 있어서 2017년 9월에 큰 부상을 당한 다음에 컨디션을 회복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시안컵 때까지도 몸 상태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아시안컵 이후에 잠깐 몸 상태가 좋아졌었어요. 5, 6월까지는 이제 컨디션이 좋았다가 최근에 또 다시 득점포가 잠잠한 추세긴 하지만 예. 그래도 아랍에미리트 선수 가운데 오늘 베트남 수비진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선수는 칼릴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A매치도 뭐 100경기 이상 넘게 뛰고 있는 베테랑 선수고요. 리그에서는 이제 칼릴과 마쿠투 선수가 대표팀에서 항상 영혼의 단짝이었는데 리그에서는 칼릴 선수가 더 많은 골을 터뜨리는 유형이었고요. 예. 대표팀 오면은 마쿠투 선수가 대표팀에서는 확실한 득점원 역할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두 선수가 조합이 잘 맞았어요. 전진 패스 아메드 칼릴 이어봤습니다. 한눈에 봐도 이 신체 조건이 좋은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베르 올라갑니다. 컷백 뒤쪽으로 뺍니다. 오마르 왼발 그대로 크로스가 위쪽 높게 떴습니다. 위치상으로는 오마르 압둘라만 선수가 처진 스트라이커처럼 배치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오마르 선수가 좋아하는 동선은 저 2선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려앉으면은 다른 선수들 자심 살만이라든가 혹은 중앙 미드필더들이 오히려 오마르 압둘라만보다 더 전진해서 이제 페널티 에리어 근처에 포진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아직까지 뭐 전반전 7분 이제 8분을 향하고 있고요. 슈팅 아랍에미리트가 오늘 첫 번째 슈팅을 뽑아냈습니다. 조직을 계속 갖춰가고 있는 아랍에미리트라서 아무래도 최근에 대표팀 태국에게 진 경기도 그렇고 오늘 초반도 그렇고 선수들이 이 조합에서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낮게 깔아줍니다. 오마르 압둘라흐만 쫓아가는 도홍중 벗겨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봅니다. 앞쪽에서 헤더 칼릴 신체 조건 만만치 않습니다. 돌면서 자심 얍쿡 뒤쪽으로 갑니다. 천천히 줄곧 찾고 있습니다. 라마단
자베르 선수가 이제 왼쪽 풀백 역할. 예. 그리고 또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이제 모하메드 살레라고 되어 있는 모하메드 알 메나일 선수가 또 오른쪽 풀백으로 배치되어 있고요. 자, 가운데서 끊어냈습니다. 도홍조 천천히 갑니다. 베트남은 빨리 꽝아이를 찾아야 돼요. 예. 두어나인 그리고 오른쪽에 올라옵니다. 종화 여기서 잘 봤는데 닿지 터치가 않았습니다. 약간 짧았네요. 예. 끊어내고는 아봤습니다. 터치라인 나갔고요. 베트남의 스롤. 확실히 박항서 감독이 이끈 이후부터 이 팀의 색채는 어느 정도 확실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베트남 축구가 국제 대회에 나가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방법이죠. 예. 그러니까 마치 2002 한일 월드컵을 치르기 위해서 이제 우리 대표팀이 했던 것처럼 베트남 축구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앞쪽 빠르게 하지만 약간의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알 아흐바비. 자, 슈마의 땅을 쳐봤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이번 2차 예선을 앞두고 나서 박항서 감독도 벌써 약 한 달이 됐습니다. 10월 28일에 25명의 국가대표 선수들을 조기 소집해서 이 경기 그리고 다음 태국과의 홈 경기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선수들을 이제 소집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다만 베트남 대표팀 역시도 주전의 면면이 그렇게 많이 바뀌는 팀은 아니거든요. 네, 항상 익숙한 얼굴들이 이제 그대로 경기를 뛰고 있는 팀 가운데 하나죠. 그렇죠. 디엘린이 쫓아가 봤습니다. 한편으로는 베트남 대표팀도 주전과 비주전 간의 격차는 큰 편이에요. 예. 천천히 도두이만 응오카이 왼쪽으로 갑니다. 띠엔중. 네, 이 선수들은 뭐 계속 어린 시절부터 다 이제 호흡을 맞춰서 대회도 메이저 대회도 많이 치렀고요. 그렇죠. 네, 연령별 대회 그리고 아시안 게임 또 아시안컵 가릴 것 없이 아주 익숙한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오른쪽에서 종호왕 다리 사이 빼줬습니다. 자, 그렇게 메이저 대회를 치러 나가는 속에서 이 팀이 경쟁력만 쌓은 게 아니라 자신감도 분명히 얻었거든요. 그렇죠. 아시안컵에서 특히 이제 대표팀에서 성적이 극대화됐죠. 예. 스컵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그리고 2019년에 있었던 아시안컵에서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2022 카타르 월드컵 예선만큼은 2차 예선을 넘어서 최종 예선까지 노리고 있는 박항서입니다. 조 1위를 이제 차지하느냐 아니면 조 2위를 차지하느냐 여기에 있어서 상황이 좀 바뀔 수가 있으니까요. 네. 베트남 입장에서는 오늘 아랍에미리트 상대로 승점 석점을 따내고 나서 이제 태국과의 홈 경기가 굉장히 중요해졌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최소한 베트남으로서는 자신들보다 강한 팀을 상대하고 있는 경기지만 이 경기에서 지지 않는 그런 결과를 얻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종호왕 던져줬습니다. 반또한이 오른쪽 측면으로 와 있습니다. 반또한과 꽝아이 선수는 위치를 바꿀 수가 있고요.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 박항서 감독이 자주 이제 변화를 주는 이제 사이드 체인지가 지금 나왔어요. 예. 아메드 칼리 뒤쪽에서 끊어내고 있는 뚜어나인 밀어줍니다. 꽝하입니다. 오른쪽에 있을 때 이제 베트남이 꽝아이 선수를 많이 보지를 못했거든요. 도홍중 뒤쪽에서 차근차근 올라가는 베트남 밀어줬습니다. 종호왕 올라갑니다. 종호왕 왼쪽 접는 과정 걸렸습니다. 경기 그대로 이어집니다. 수비로 내려앉았을 때 좀 공간이 좁은 편이에요.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도 베트남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베트남의 선수의 후역습을 하지 못하게 경기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네. 베트남 역시도 역습을 자신들이 이제 많이 할 기회가 사라지게 되면 점유 형태로 이제 패스를 통해서 공격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베트남도 좀 어려움이 생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초반에 아랍에미리트는 약간 좀 무리하지 않는다는 느낌도 강합니다. 그렇습니다. 반마르 바이크 감독이 3월부터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데 반마르 바이크 감독이 경험이 많고 그리고 대표팀을 이끄는 노하우가 있는 감독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짧은 시간 속에서도 그 팀의 확실한 색깔을 낼 수 있는 능력자입니다. 네. 앞쪽 끊어줬습니다.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이끌다가 월드컵 본선 가서는 호주 대표팀을 이끌었거든요. 그렇습니다. 호주 대표팀을 그 짧은 시간에 정상 궤도로 빠르게 올려놨어요. 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반마르 바이크 감독이 떠나고 나서 오히려 빠르게 색깔을 잃어버리면서 지난 러시아 월드컵 때는 꽤 실망스러운 성적을 거뒀었죠. 그렇습니다. 벌써 10년도 됐는데요. 반마르 바이크 감독은 2010년 네덜란드를 이끌고 남아공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시킨 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시에도 대표팀을 이끌 때 많은 비판도 받았고 그리고 또 성과도 냈었고요. 예.
그 네덜란드 대표팀 이후에는 별다른 족적을 남기질 못했죠. 그렇습니다. 앞쪽에서 헤더 밀어주고 올라갑니다. 꽝하이 오른쪽 봤습니다. 반또한 뜹니다. 터치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이 뒷공간 침투를 활발히 한다는 것을 이미 다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뒷공간을 못 넘어가게 하도록 아랍에미리트 수비 라인이 적절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15분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서 베트남이 역습을 보여줬던 찬스가 거의 없었습니다. 베트남도 이러한 경기 운영 형태면 고민이 커지는 거죠. 예. 베트남이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베트남을 상대하는 많은 팀들이 베트남을 많이 신경 쓰고 베트남을 분석해서 경기에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라마단이 왼쪽으로 벌렸습니다. 자베르입니다. 내주고 자심 야쿱 컨트롤 베이스가 나왔습니다. 반또한 지금 태클이 깊었어요. 스로인이 선언됐습니다. 압둘라 라마단. 베트남의 스로인 천천히 쫑후와 툭 차줬습니다. 끊어내고 있는 자베르. 오마르에게 오마르 왼발 받습니다. 자, 버텨내고 있는 띠엔중. 가운데 들어오는 게 아랍에미리트 역시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네. 반하우. 자, 어깨 싸움에서 반하우가 이겨냈습니다. 하프라인 넘어갑니다. 낮게 깔아주는 볼. 버텨내고 있는 모하메드 살레입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오늘 주전 라인업을 봤을 때는 센터 라인에 이제 같은 팀 소속 선수를 많이 배치를 해놨잖아요. 라마단 선수도 그렇고 알 아타스도 그렇고 알 하마디도 그렇고 알 자지라 소속의 선수들로 이제 뒤를 갖춰놓은 것은 그만큼 오늘 경기만큼은 수비 조직력을 많이 신경을 쓰겠다. 이런 적극적인 의사 표시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예. 대표팀은 한 달에 한 번 소집해서 짧은 훈련을 하고 또 경기에 임하는 일정이라서 같은 팀 소속 선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조직을 맞추는 데 있어서는 확실히 유리하죠. 그렇죠. 베트남은 역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기 다른 팀 소속 선수들이 많지만 함께 소집해서 훈련할 시간이 길거든요. 네. 어릴 때부터 발을 맞춰왔던 부분도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모로 2002년 이제 한일 월드컵을 참가했던 한국 대표팀과 많이 닮아 있어요. 예. 대표팀을 소집해서 함께 훈련한 기간이 길다는 것도 그렇고 포메이션 자체도 그렇고 경기 운영 방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나우가 던져줍니다. 선수 한 명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쪽에서 손에 맞았다는 판정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프리킥. 바나우가 이제 길게 던져줄 때 가슴 트래핑 과정에서 손에 맞았다. 이 다음 장면이었죠. 네. 오마르가 빼줍니다. 칼릴 들어갑니다. 왼쪽으로 야쿱 세워 넣었습니다. 칼릴 선수가 확실히 그 장기 부상 이후로는 특유의 폭발적인 스피드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칼릴 선수가 그 사이에는 살도 좀 많이 쪘고요. 그렇죠. 원래 덩치가 좋은 선수긴 한데 칼릴 선수가 그 폭발력을 가지고 있을 때와 가지지 못할 때의 차이는 크거든요. 알리 마쿠트 선수와 호흡이 좋았던 것은 칼릴은 그런 폭발력이 있었고 마쿠트 선수는 컨트롤이라든가 창의성, 이타적인 플레이 그리고 마무리가 동시에 다 되는 스트라이커였고요. 그렇습니다. 세 명째 좀 마지막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쿠트와 칼릴의 참 조화가 굉장히 잘 맞았었던 아랍에미리트의 최전방이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두 선수가 그렇게 호흡을 맞추고 이제 2선에서는 오마르 압둘라우만 같은 선수들이 창의적인 패스를 구사하고 그것이 아랍에미리트의 가장 좋았을 때의 모습이죠. 네. 하지만 오늘 경기 아랍에미리트의 주포 마쿱은 경고 누적 징계로 인해서 오늘 경기 소화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칼릴 선수가 오늘은 좋은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지난 5월까지는 컨디션이 좋았다가 5월 이후로 6월부터는 또 득점이 좀 잘 퍼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꽝하이, 띠엔닝 그리고 앞쪽에 반 또한 이렇게 세 명이 거의 공격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이 이제 오늘 안방에서 경기하는 모습만 봐도 아랍에미리트와 어느 정도는 대등한 싸움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경기 운영 자체가 이제 베트남 대표팀의 경쟁력이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거죠. 꽝하이의 패스 막아내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오마르가 오른쪽 공간 받습니다. 쫓아갑니다. 툭 쳐놓고 마지막에 아랍에미리트의 손을 들었습니다. 부이티앵중 선수가 위쪽으로 잘 올라왔어요. 아랍에미리트의 고민은
전방에 있는 그런 스트라이커들 역시 영혼의 단짝이었던 투 스트라이커 쪽에서는 득점력도 되고 또 상대 수비에게 부담을 줄 수가 있는데 이 선에 배치되는 선수들이 스피드라든가 또 미드필더들의 공격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아요. 예. 네, 거기에 아랍에미리트의 계속된 고민이 있었고 결국에는 그런 약점들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이제 월드컵 진출에도 실패를 해왔던 거죠. 그렇죠. 뒤쪽에서 전방 길게 봤습니다. 칼릴 겨냥합니다. 가슴 트래핑 그대로 슈팅. 위로 높게 떴습니다. 오마르 압둘라 오만이 계속 이 선으로 내려가면 칼릴 선수가 실질적으로는 원 스트라이커처럼 움직이게 됩니다. 네. 그러면 베트남 수비진들은 셋 중에서 한 명만 대인 마크를 하고 나머지 선수를 뒤에 이제 커버링을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되니까 한편으로는 수비하는 데 있어서는 수월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랍에미리트는 뭐 자신 야쿠비라든지 알 아흐바비가 더욱더 자신의 기동력을 발휘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자심작품 살만 선수가 최근에 계속 대표팀에서 주전으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높게 떴습니다. 다시 한번 헤더. 끌어내고 있는 꽝하이 올라갑니다. 반면 베트남의 공격 전개는 역시나 꽝하이의 영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뒤쪽에서 걸려 넘어졌다는 판정입니다. 가까운 쪽에서 이런 정지된 기회를 얻게 되면 꽝하이부터 시작되는 이제 왼발 프리킥이 있고요. 네. 이 거리 자체가 혹은 각도가 이제 가운데로 오면 올수록 꽝하이에게 기대할 수 있는 한 방이 있습니다. 지금도 정지 상태에서 이제 양발 드리블로 빠져나가고 순간 스피드를 붙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아타스가 뒤에서 반칙을 범했습니다. 베트남의 오늘 경기 첫 번째 프리킥 찬스입니다. 베트남 메시라고 불리고 있는 꽝하이의 영향력이 드디어 팀에게 프리킥을 선물해 줬습니다. 공격골 경합에서는 아무래도 아랍에미리트 선수들의 평균 신장이 조금 더 높은 편이죠. 그렇죠. 베트남이 장신의 선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도홍중이 준비합니다. 오른발 키퍼라면 골키퍼 쪽으로 계속 이제 말려서 날아가는 킥이 나을 것 같죠? 네. 알리 주심이 구두 경고를 주고 있고요. 박스 안쪽에는 띠엔린, 띠엔중, 응옥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도주이만도 들어가 있습니다. 베트남 선수 가운데는 도안 바너우 선수, 왼쪽 풀백 선수가 키는 제일 큽니다. 도홍중의 프리킥. 왼쪽에서 오른발 감아줍니다. 헤더! 바노의 머리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 과연 역습 갈 수 있을지. 자, 여기서 아랍에미리트가 이제 빨리 나가지 못하게끔 앞에서부터 수비를 강하게 해줘야 돼요. 예. 1차적으로 저지하고 내려가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이 이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지된 상황에서 골을 터뜨릴 수 있는 능력이 향상이 되면 그러면 아무래도 팽팽한 경기에서 그 팽팽함을 끊어내는 장면들이 더 많이 나올 거거든요. 예. 베트남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신장의 어떤 약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베트남 선수들이 평균 신장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니니까요. 예. 최근 들어서 이제 180이 넘어가는 선수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역시 신체 조건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 신체 조건에서 오는 한계가 결국에는 스피드, 파워 여기에도 다 직결이 되거든요. 네. 박항서 감독이 향후에 이제 대표팀을 이끌면서 이제 극복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들은 역시 그런 힘과 스피드를 이제부터 어떻게 이제 대표팀을 이끌면서 올릴 수 있을 것이냐. 그렇죠. 앞서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베트남을 상대하는 많은 팀들이 이제 베트남이랑 붙는다고 해서 쉽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경기도 현재까지 보시면 베트남에게 뭐 역습 기회를 전혀 내주지 않고 있는 아랍에미리트고요. 그렇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역시도 이제 원정 와서 경기를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네. 천천히 라인을 끌어올려 보고 있는 베트남입니다. 도주이만. 선수비 후역습에 특화되어 있는 팀이 오히려 공을 이렇게 오래 만지면서 빌드업을 해나가야 되는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이제 원했던 방향과는 정반대의 상황들로 경기를 풀어나가야 되거든요. 약간은 당황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쉽지 않은 싸움이죠. 오른쪽입니다. 도주이만 측면 열어줬습니다. 종호왕 짧게 쳐준 볼 버텨내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가운데로 갑니다. 압둘라 라마단. 기본적으로 측면에 가면 아랍에미리트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에워싸는 수비 숫자가 늘어나요. 예. 광하입니다. 빌드업 해나갈 때 그래도 베트남이 활용하는 루트가 저 오른쪽에 쫑호왕 선수 루트거든요.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는 이종호왕 그리고 자리를 바꿔 있는 반또한의 호흡이 전반전에는 맞지 않는 느낌이고요. 패스미스가 나왔습니다. 끌어내리고 올라갑니다. 디엔린 천천히 도홍중 왼쪽으로 벌렸습니다. 반하오 꽝하이가 왼쪽으로 잡아놓고 계속 짧게 가고 있습니다. 도홍중이 올려주지 못했습니다. 오마르 신장에서 자신이 있고 이제 공중볼 싸움에서 어느 정도 대등하게 갈 수 있다면 터치라인을 타고 가면서 크로스 형태로도 마무리 지을 수가 있는데 네 그렇게 크로스를 올리게 되면 상대 수비를 오히려 도와주는 공격이 되거든요. 그렇죠. 베트남으로서는 그러한 공격 패턴을 사용하기에는 상대 수비의 높이는 부담이죠. 예. 오마르가 앞쪽 봤습니다. 돌아들. 확실히 아랍에미리트는 초반에 이 오마르 선수의 시야 그리고 왼발의 크로스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오마르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가장 양질의 패스가 나올 가능성이 큰 쪽이고요. 예. 그래서 동료 선수들도 일단 오마르 선수를 많이 찾죠. 초반에는 비슷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오마르를 찾고 베트남은 꽝하이를 찾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두선 선수들이 많이 상대 수비에게 경제를 당하고 있으니까 예. 상대적인 패스가 아무래도 많이 나오기는 쉽지 않은 건데요. 바나모 1차적으로 막혔습니다. 꽝하이의 커버. 천천히 갑니다. 응오카이. 현재까지 볼 점유율은 근소하게 아랍에미리트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종호왕. 이쪽 루트를 조금 빠르게 찾을 필요가 있는 베트남이에요. 그렇죠. 종호왕 선수가 원래는 공격 출신이거든요. 예. 측면에서 미들필더 역할을 공격적으로 수행하는 선수가 윙백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서 공격적으로 나갈 때는 역시 그런 출신을 무시할 수가 없죠. 반면에 왼쪽 풀백으로 나와 있는 반하오 선수는 중앙 수비가 가능한 왼쪽 이쪽 루트를 조금 빠르게 찾을 필요가 있는 베트남인데요. 그렇죠. 종호왕 선수가 원래는 공격수 출신이거든요. 예. 측면에서 이제 미드필더 역할을 좀 공격적으로 수행하는 선수가 윙백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서 공격적으로 나갈 때는 역시 그런 출신을 무시할 수가 없죠. 반면에 왼쪽 풀백으로 나와 있는 반하오 선수는 중앙 수비가 가능한 왼쪽 풀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왼쪽 윙백을 하고 있습니다만 직선적인 움직임을 가미하기에는 이쪽 루트를 조금 빠르게 찾을 필요가 있는 베트남이에요. 그렇죠. 종호왕 선수가 원래는 공격수 출신이거든요. 측면에서 이제 미드필더 역할을 공격적으로 수행하는 선수가 윙백 역할을 하고 있는 꽝하이가 거라서 오른쪽을 봤습니다. 공격적으로 나갈 때는 역시 그런 출신을 무시할 수가 없죠. 이겨냈습니다. 반면에 왼쪽 풀백으로 나와 있는 반하오 선수는 중앙 수비가 아랍에미리트. 가능한 왼 여건들을 봤을 때는 짧은 패스를 구사하는 쪽이 조금 불리할 수도 있어요. 예. 베트남 홈 경기장이 지난 A매치 때도 그렇고 이번 A매치도 그렇고 잔디 상태가 그라운드 컨디션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중간중간 지금 잔디가 훼손되어 있는 모습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항상 많은 팀들이 이제 아시아권 대회에서는 특히나 이제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예. 디엔린 오른쪽을 봅니다. 반또한 가운데 도홍중 왼쪽으로 옮겨갑니다. 꽝하이 왼쪽 라인이 전진이 쉽지가 않은데요. 반하오 역시도 네덜란드 리그 이제 헤렌벤에 진출해서 경기를 한 경기도 못 뛰었거든요. 예. 저 자리는 대안이 베트남이 그렇게 갖춰진 상태가 아니라서 또한 반하오 선수에게 계속 출전 기회를 주고 있고 그렇죠. 뽕푸엉 선수가 뛰는 자리에는 그래도 이제 대안이 일부 있으니까 그 포지션을 바꿔주고 있는 박항서 감독입니다. 아라흐바비 오른발에 맞춰봤지만 골키퍼에게 정면으로 올랐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바나우를 비롯해서 꽝하이, 응오카이 같은 대체불가 자원들이 있는 베트남이에요. 그렇습니다. 절대 빠지면 안 되는 선수들이 있어요. 예. 모든 대표팀이 그렇습니다만 베트남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꽝하이 선수라든가 또 양 윙백들 왼쪽에 반하오, 오른쪽에 종호왕 선수 마찬가지고요. 네. 세 명의 사실 중앙 수비수들도 그렇습니다. 주전과 비주전 간의 격차가 큰 포지션. 강반동 골키퍼도 마찬가지고요. 강반동 골키퍼 자리에는 이제 연령별 대회에서 계속 호흡을 맞췄던 다른 수비수들과 마찬가지로 호흡을 맞췄던 이제 부이트엔중이라는 골키퍼가 있는데 네. 부이트엔중 골키퍼는 강반동 골키퍼가 이제 대표팀에서 확실한 1번 자리가 되면서는 이번에는 대표팀에도 발탁이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베트남의 당반론 골키퍼는 대체 불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에서 정확히 올려주지 못했습니다. 헤더 터치라인 나가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칼리파 알 하마디
어깨 싸움 이겨놓고 올라갑니다. 가운데 라마단 왼쪽을 봤습니다. 왼쪽에 빠르게 쫓아갑니다. 그리고 반 또한 이겨냈습니다. 베트남의 스로이. 항상 이제 수비를 적극적으로 해주는 베트남의 양 윙포워드들이에요. 종호왕 강하게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볼을 끌어냈습니다. 확실히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심이 몸싸움이 됐습니다. 예. 전반전 3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아직까지 0대 0입니다. 이 G조의 팀들이 다 이제 팽팽하거든요.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태국도 3경기 치르면서 5골 기록했고, 네. 베트남도 3경기에서 4골. 아랍에미레이트가 약간 골을 많이 기록했을 뿐인데 3경기에서 8골이거든요. 그렇죠. 아랍에미레이트는 인도네시아와의 경기에서 5골을 기록을 했으니까요. 그 경기를 제외하면 다른 경기들에서는 생각만큼 골 결정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예. 측면 종호왕 잡아주지 못합니다. 모처럼 만에 오른쪽 활로를 열어봤던 베트남이었는데요. 자베르의 스로인. 아랍에미레이트가 수비 라인이 깊은 편이에요. 위쪽으로 올라와서 공격지향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전반전은 조심스럽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천천히 뚜어나이. 뒤로 가는 베트남입니다. 응호카이가 왼쪽으로 뛰는 중. 그래도 오늘 베트남 선수들이 지난 10월에 있었던 A매치 때보다는 컨디션들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지난 베트남과의 경기는 경기 운영에 있어서 지나치게 좀 템포가 빨랐던 부분도 있고 무리한 롱패스를 계속 때려대면서 오히려 경기를 스스로 그르쳤던 장면들도 있었거든요. 예. 그 경기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승리하긴 했습니다만 경기 운영에 있어서 오히려 쉽게 갈 수 있는 상황을 어렵게 갔던 부분도 있었는데 오늘은 최대한 공을 또 오래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직전 홈경기 말레이시아전에서는 어렵게 1대0 승리를 거뒀었는데요. 당시에도 여러모로 참 만들어 가려고 노력했지만 쉽사리 말레이시아 수비라인을 뚫지 못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경기도 이제 베트남이 오히려 점유를 더 많이 하는 형태가 되니까 말레이시아 수비 조직에 있어서 공격적인 활로를 찾는데 어려움이 컸던 경기로 기억이 됩니다. 예. 밀어줍니다. 올라가는 아랍에미리트 오른쪽 측면 패스가 깊숙했습니다. 베트남의 골킥. 아랍에미리트도 일단 웅크려서 공격을 나가는 선수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반마라 와이크 감독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이끌 때도 이러한 경기 형태를 가지고 경기를 운영했어요. 네. 근데 결국에는 사우디아라비아는 결정력을 살릴 수 있는 팀이었고 과연 아랍에미레이트는 같은 경기 운영 방식을 취했을 때 결정력을 살릴 수 있느냐의 여부거든요. 그렇죠. 아랍에미레이트보다는 사우디아라비아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결정력 또 공격수들의 어떤 개인 기량 이런 것이 아랍에미레이트보다는 한 수 위로 평가가 됩니다. 오마르가 칼릴 슈팅 왼쪽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아랍에미리트는 최전방 투톱 칼릴과 마쿠비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해 주신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또 알리 마푸트 선수가 없으니까요. 예. 칼릴 혼자 외롭게 싸우고 그리고 베트남 골문을 열어야 되는 정말 막중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반마르 바이크 감독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이끌 때를 돌아보면 아랍에미레이트 역시도 같은 방식으로 경기를 이끌 거예요. 예. 전반보다는 이제 후반에 어느 정도 승부수가 있고 그리고 팀을 공격지향적이나 혹은 아예 수비로 내리거나 이러지도 않습니다. 사실 보면은 90분 동안 이도저도 아닌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는데 네. 그것이 한 경기 쌓이다 보면은 꾸준한 경기력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든 승점은 따내게 되고요. 맞습니다. 그 꾸준함을 보여주는 게 대표팀에서는 정말 어려운 일인데 반마르 감독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이끌고 그런 꾸준함을 보여주는 데 성공했어요. 예. 자, 바나우와 아라타스의 공중볼 경합 깊게 들어왔다고 알리주심이 판단했고요. 바나우 선수가 초반에 팔을 몇 차례 쓰는데 주심이 그 상황에 있어서 확실하게 경고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모하메드 살레 올려줍니다. 당발런 펀치. 세컨볼 오마르. 왼발 빼지 못했습니다. 저렇게 세컨볼 넘어갔을 때 중거리포가 하나 걸리게 되면 아랍에미레이트는 중거리포를 터뜨릴 수 있는 선수도 많아요. 그렇습니다. 자, 모처럼 빠르게 올라가 봤던 베트남의 공격이었습니다.
꽝하이. 반또한의 백패스 끊어내고 있는 자베르입니다. 네, 왼쪽 수비를 보고 있는 자베르 선수, 오른쪽 수비 보고 있는 모하메드 살레. 이 두 선수가 거의 올라오질 않습니다. 꽝하이 들어갑니다. 개인 기량을 발휘해봤고요. 오마르의 커버. 왼쪽으로 갑니다. 야쿱. 다시 오마르. 치고 들어가는데 넘어졌습니다. 경기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태클이 좋았어요. 종호왕. 반또한 온사이드입니다. 뒤쪽으로 꽝하이 왼발 붙여줍니다. 걷어내고 있는 아바스입니다. 크로스가 넘어갈 때도 계속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낮고 빠른 크로스 형태를 노리고 있죠. 예. 장신의 공격수가 뭐 있긴 있지만 역시 아인득은 후반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아인득 선수는 이제 노장이거든요. 예. 팀에서 믿고 짧은 시간을 맡길 수 있는 이제 롱볼 형태라든가 또 가운데에서 상대 수비와 몸싸움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졌을 때 베트남이 믿고 투입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뭐 최근 들어서 베트남 축구가 성적도 내고 있고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베트남의 많은 관계자들의 표정이 굉장히 밝습니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죠. 한편으로는 박항서 감독이 이제부터 이겨내야 되는 부담감 중에 하나입니다. 예. 두 명 사이 밀어줍니다. 도홍조. 아랍에미리트 선수들이 다 내려갔어요. 전반전 정규 시간 약 10분 남았습니다. 오른쪽 올라갑니다. 종호왕 자, 이겨냈습니다. 한 명 제쳤습니다. 종호왕 컵백 슈팅! 슈팅! 티엔린. 웬 티엔린 쪽으로 향했던 마지막 패스였고 네. 한 칸 뒤로 가면은 꽝하이 선수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 베트남의 첫 번째 슈팅이 35분에 나왔습니다. 1대1 상황에서 네, 다리 사이로 공을 빼고 나갔거든요. 마지막에 티엔린의 슈팅 끝까지 압둘라 라마단이 커버해 줬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마지막 수비가 선수를 놓치지 않고 또 끝까지 잘 따라 붙었죠. 예. 기대감에 자리를 벅차고 일어났던 베트남의 수뇌부들이었고요. 저렇게 1대1 상황이 펼쳐졌을 때 이제 한두 선수를 제치고 나갈 수 있으면 중앙에서는 커버 들어오는 선수가 빠르게 늘어나겠지만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커버 들어오는 선수가 늦게 되겠죠. 예. 지금처럼 베트남이 빌드업 상황에서 지공 상황이 많아지게 되면은 노릴 수 있는 루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종호왕이 계속 노르팩스를 시전하고 있고요. 뒷공간 맞습니다. 잘 티엔린! 걸렸는데요. 티엔린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 미스. 이거는 카드예요. 지금은 카드가 무슨 카드가 나오냐입니다. 네. 레드 카드입니다. 빨간 카드예요. 네, 역시 이 장면은 명백한 득점 상황에 대한 반칙의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칼리파 알 하마디가 오늘 경기를 더 이상 뛸 수 없게 됐습니다. 어린 수비수 아랍에미리트가 이제 미래로 생각하고 있는 반마르 바이크 감독 체제에서 대표팀에 데뷔하고 계속 경험치를 지금 몰아주고 있는 수비수 가운데 한 명인데 네. 가운데에서 응우엔 티엔린 쪽의 컨트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컨트롤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서 공이 또 앞쪽으로 왔어요. 예. 그 상황을 알하마디 선수가 막아선다는 것이 오히려 반칙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알리다 아빠스인가요? 어떤 선수가 퇴장인지는 느린 장면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빠스는 예.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현지 자막이 좀 잘못 나간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뒤에서 예. 티엔린 선수가 나갈 때 손으로 잡아 끌었어요. 네, 여기서 뒤에서 미는 동작이 됐죠. 손으로 민 선수는 알 하마디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습니다. 베트남 쪽으로 무게감이 기울어지고 있고요. 한 번의 뒷공간 패스가 성공되면서 응우엔 티엔린 선수가 컨트롤을 잘해 나갔다면은 바로 골키퍼와 1대1 상황도 될 수가 있었고요. 네. 컨트롤에서 한번 둔탁하게 이뤄진 다음에 그래도 이제 공을 자기 몸 앞쪽으로 잘 갖다 놨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서야 현지 자막이 좀 정확히 돌아왔고요. 칼리파 알 하마디 중앙 수비수입니다. 더 이상 오늘 경기를 소화할 수 없게 됐고 이제 아랍에미리트는 수적 열세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면 아랍에미리트가 선수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 다른 포지션에 있는 선수를 내려야 되는데 알 아타스 선수가 중앙 수비가 가능하거든요. 예. 아마 알 아타스 선수가 남은 시간 동안에 알리다 아빠스 선수와 더불어서 중앙 수비로 뛰게 될 확률이 높고요. 그렇죠. 이 위치, 이 각도라면 응우엔 꽝하이 선수의 왼발 다이렉트 프리킥이 가능한 지점이에요. 네.
한 1, 2m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주요 대회 때마다 프리킥으로 많은 기적을 썼던 베트남인데요. 꽝아이가 준비하고 있고 칼리드 에이사 골키퍼는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에이사 골키퍼가 정말 경험이 많은 골키퍼거든요. 라인에서 벌써 7번째 시즌을 소화하고 있는 칼리드 에이사 골키퍼. 그렇습니다. 클럽 월드컵도 나갔고 아시안컵도 2번 있었고 예. 아랍에미레이트도 2012년 런던 올림픽 세대가 황금 세대인데 그 황금 세대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수선했던 상황이 끝났습니다. 베트남의 프리킥. 자, 벽에서 1m 이상은 떨어져야 돼요. 꽝아이와 도주이만이 서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도 긴장하고 그리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꽝아이 왼발. 자, 걸렸어요. 벽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세컨볼 슈팅 왼쪽으로 나갑니다. 꽝아이 선수가 이제 벽을 넘긴다고 했던 것이 킥이 원했던 방향으로 처음부터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네. 꽝아이의 왼발 프리킥. 그래서 복부에 맞았으니까 본인이 처음에 원했던 것보다는 높이 설정에 있어서 좀 확실하게 벽을 넘기질 못했죠. 네. 자, 이 프리킥은 정확한 슈팅까지는 연결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입장에서는 이제 수적 우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아랍에미레이트가 지금까지 11명에서 뛸 때도 조심스럽게 경기를 했는데 남은 시간 동안에는 어쩌면 아랍에미레이트가 적어도 이 경기는 지지 않고 돌아가겠다 이런 계산 속에서 경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예. 오마르. 자, 수비 2명 달고 넘어졌습니다. 프리킥입니다. 수비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은 오히려 한 명이 없는 것도 팀에 있어서는 큰 손실은 아닐 수 있거든요. 사실 이 10대 11의 싸움, 수비하는 입장이 뭐 수비 10명이면 그래도 버틸만하다 이런 얘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4-4-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했을 때 최전방에 있는 선수를 한 명 빼고 미드필드 4명, 수비 4명 이렇게 두 줄 수비는 그대로 채워놓을 수가 있으니까요. 예. 정지된 상황을 베트남 수비는 조심해야 돼요. 아랍에미레이트가 수적인 열세 속에서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런 정지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오마르 찍어줬습니다. 칼릴 지나갑니다. 세컨볼 돌면서 오른발 헛발질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앞쪽에서 끊어놓고 어렵게 위협 지형 걷어내고 있는 베트남입니다. 정지된 상황에서 이제 상대 선수를 더 확실하게 잡아야 되고요. 예. 의도적으로 지금 볼을 내보냈는데 누워있던 선수가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반호우 선수가 지금은 실수를 한 거죠. 예. 이렇게 되면은 박항서 감독의 생각도 그리고 판마르바이크 감독의 생각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자, 이러면 베트남은 이 경기를 승점, 석점을 얻어낼 수 있다는 계산하에 경기를 해야 되고요. 예. 모든 전력을 그쪽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무조건 이겨야겠죠. 그렇죠. 베트남도 아랍에미리트 상대로 안방에서 경기를 하지만 자신들보다 그래도 경험이 더 많은 팀, 전력이 강한 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팀을 상대로 정상적인 경기 속에서는 지지 않는 경기를 해도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볼 수 있지만 이제는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가 두 팀의 2차 예선 첫 번째 만남이고 베트남의 홈 경기장에서 진행이 됩니다. 물론 남은 경기들이 있고 어느 정도 승점을 쌓아야 되는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내년 6월달 이제 아랍에미리트 홈에서 두 팀의 마지막 2차 예선 경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로 계속 가게 된다면 그 경기도 이 G조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경기가 될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경기가 좀 잡아야 되는 베트남이고요. 오마르의 프리킥은 길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정지된 상황에서 오마르의 왼발부터 시작되는 킥. 나머지 선수들을 베트남 수비진들이 확실하게 방어를 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예. 생각보다 오늘 경기 전반전 오마르 역시 뭐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은 경기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마르 압둘라우만 같은 선수들의 스타일에는 동료 선수들이 최대한 많이 움직여주고 오프 더 볼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가져가 줘야지만 역시 극대화될 수가 있거든요. 예. 지금은 미드필드를 일단 알 아타스 선수가 중앙 수비로 내려갔죠. 이 칼릴이 여전히 최전방에 지키고 있는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이제는 아랍에미레이트가 이제 4-4-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하게 될 거예요. 꽝아이 흘려줬습니다. 디엘린 슈팅! 들어갔어! 오른발입니다. 베트남 1대0! 박항서 감독이 먼저 웃습니다. 자, 티알린 선수가 정말 기습적인 정광석화 같은 오른발 킥이었어요. 네.
자, 전반전 43분. 자, 돌아서서 바로 패스하지 않고 돌아서자마자 아주 빠른 슈팅 타이밍을 가져갔던 것이 주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2차 예선 2경기 연속골에 성공하는 베트남의 공격수 띠엘린입니다. 자, 지금은 정말 멋진 골이 나왔습니다. 자, 이 골은 전반전 종료 이 직전에 골은- 굉장히 중요한 골이죠. 네, 이 골은 베트남 대표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는 골이에요. 예. 상대가 이제 한 명이 퇴장당한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여기서 돌아서자마자 빠른 슈팅 타이밍이었죠. 그렇죠. 자, 베테랑 칼리드 에이사도 막을 수가 없었던 티엘린의 묵직한 오른발이었습니다. 여기서 계속 살아가면서 에이사 골키퍼의 머리 위를 그냥 넘어갔어요. 예. 네, 지금은 거의 무회전성으로 발등에 제대로 얹혔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린 국립경기장이 단숨에 뜨거워집니다. 점수 1대0 수적 우위를 그대로 전반전에 1대0을 만들어 놓고 있는 베트남입니다. 네, 선수비 후역습을 좋아하는 팀은 선취골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의 차이도 크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는 베트남이 이제 전반에 아랍에미리트가 한 명 퇴장당하고 분위기가 좋아진 상태에서 얻어낸 이 선취골은 정말 큰 힘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응우엔 띠엘린의 전반전 선제 득점, 베트남이 먼저 앞서갑니다. 추가 시간은 2분이고요. 자, 이제부터는 아랍에미리트가 과연 어떻게 경기 운영을 할 것이냐. 전반은 남은 시간이 이제 몇 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전반에 하던 대로 이 경기를 종료하는 쪽으로 가게 될 텐데, 예. 후반에 와서는 아랍에미리트도 이제는 마냥 내려앉아서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을 할 수는 없게 됐거든요. 그렇죠. 자, 오늘 경기까지 내주게 된다면은 아랍에미리트는 2연패입니다. 그렇습니다. 정호왕의 손에 맞았다는 판정입니다. 지조에서 이제 생각지 못하게 이제 태국에게 한번 패배를 당했고, 예. 그리고 나서 연속으로 베트남에게까지 패하게 되면 아랍에미리트 역시도 2조에서 최종 예선으로 반드시 간다, 이런 보장이 점점 줄어들게 되죠. 칼릴 야쿱 돌아섭니다. 야쿱 빠져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가운데 패스 걸렸고요. 태클, 몸을 던지고 있는 베트남입니다. 쳐내기에서 마지막에는 누구 맞고 나갔나요? 자, 마지막에 공소유권은 이제 베트남 쪽인 것 같죠? 네, 마지막에 야쿱 맞고 나갔다는 판정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당초 이 원정에 앞서서 또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난 태국 원정에서도 이제 동남아 원정 갔다가 졌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연이어지는 이제 베트남 원정입니다. 그러니까 날씨, 기후에 대한 부담도 아랍에미리트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선수들이라든가 감독 인터뷰에서도 환경, 특히 날씨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도 프로이기 때문에 날씨 문제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얘기했었는데, 자, 일단 들어갑니다. 잡아놓고 박스 안쪽입니다. 알라흐바비 다시 한번 돌아섭니다. 뒤쪽에 모하미드 살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풀백이 이제는 올라올 수밖에 없게 됐죠. 오마르 뒷공간을 빼줍니다. 모하미드 살레의 오른발 크로스 짧았습니다. 자, 하지만 응오카이는 코너킥을 내준 것에 굉장히 아쉬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상황은 아쉬움이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지된 상황을 많이 주면 줄수록 오히려 베트남으로서는 수적인 우세를 살릴 수가 없고, 예. 자신들의 수비가 위험 부담이 노출이 되는 거죠. 전반전 추가 시간 2분은 모두 지났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코너킥, 아흐바비 높게 올려줍니다. 먼 쪽으로 헤더. 갔는데요. 디엔중이 따줍니다. 그리고 전반전 끝났습니다. 무언가 행운이 베트남 쪽으로 따랐던 전반전, 띠엘린의 선제 득점으로 베트남이 1대0 앞서갑니다. 자, 아랍에미리트는 한 선수가 퇴장당했고 베트남은